저희가 가동 범위 평가 한번 해보실 건데 여기 앉아서 걸터 앉아볼게요. 네, 걸터 앉아보세요. 들어가서 자, 그래서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목의 전반적인 가동 범위 먼저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돌리기 다시 원위치 해보시고 그 방향 3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돌리다가 내가 좀 불편한데 라는 지점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보시고요. 오케이. 한 번 더. 이거 괜찮을까요? 더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무리할 것 같아서 멈춘 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치 포인트에서 한번 멈춰볼게요. 불편함이 시작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자,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더 돌아갈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할까요? 여기는 실제로 많이 막혀요. 이상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동 범위가 실제로도 조금 줄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좌우를 끝에서 끝까지 한번 갔다 갈게요. 끝에서 끝까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은 요 위치를 유지하셔가지고 이렇게 측고를 해볼 텐데 우리가 회전이 아니라 코가 벗어나지 않게 측고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불편한 데 있으면 멈추기. 근데 지금 약간 코가 살짝 돌아가는데 약간 그래서 코가 딱 메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오케이. 이것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편해서 멈추는. 방금 더 가면 불편할 것 같았어요. 더 가면 불편할 것 같다. 한 번 더 해보시고. 오케이. 반대쪽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이렇게 잘하시고. 이쪽은 실제로 여기가 뭐가 좀 당기네요. 더 가지 못하게 약간 저항감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신전 굴곡도 한번 해볼게요. 신전 굴곡 신전 한 번 더. 요거 일단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신전할 때도 뻣뻣했던 것 같아요. 뒤쪽이 아니면 앞쪽? 뒤쪽으로. 뒤쪽으로. 네. 일단은 가동 범위 평가 우리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발견을 해보면은 일단 요 이제 측고를 할 때 코가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랑 실제 객관적인 중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축골이 안 되고 약간 요 방향으로 축골이 계속 회전하면서 살짝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중심이 우리가 눈 감고도 내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근육이랑 관절이랑 이런 데서 있는 어떤 뭐 리셋 정보 수신기가 여기를 전달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수신기가 이제 약간 조금 이 정보를 덜 줘서 그러니까 덜 주거나 혹은 불안정한 정보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나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객관적인 중간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수신기가 목 뒤에 있는 이제 근육군들이 될 건데 우리가 그런 게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목을 좀 빳빳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안정한 이런 위치 정도나 이런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약간 뻣뻣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 승모근이나 견갑부분이 조금 딱딱해서 약간 이렇게 돌아가거나 혹은 축구를 할 때 좀 불편함이 느껴졌던 거. 실제로도 어깨도 이제 돌릴 때 오른쪽 팔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어찌 보면은 얘가 문제라기보다 조금 결과를 아까 우리 이거 살짝 떨어져서 팔 높이가 약간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승모근이라는 근육 이걸 물려붙이는 고정 근육이 되어버려가지고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힘을 보시고 아까 이 날개뼈의 위치를 그래서 지금 이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세 꼭지점이. 네. 근데 우리 이 아까 이 꼭지점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근육 승모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견갑부근이라는 근육이 덜 팽팽해지니까 조금 가동 범위나 이런 게 증가되거나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지를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힘들고 계시고 제가 살짝 높이를 이 정도로 세팅을 해준다면 우리 내가 느끼는 가가 어떤지 한번 볼 거예요. 네. 한번 힘들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옆쪽으로 이제 그 고개 넘기기. 이거 있었죠? 맞습니다. 그거 할 때 실제로 조금 뻐근해지는 지점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어제 증상이 없이 더 할 수 있거나 다시 서줘 보시오. 한 두 번 더 해볼게요. 좋으시오. 한 번 더. 다시 보시오. 어떠셨어요? 본인이 느끼셨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게 저항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멈추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까지밖에 못 가서 멈춘 거거든요. 한국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괜찮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웠던 가설이 조금 더 좀 유의미한 가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어깨 스트레칭 할 때 이게 누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팔 무게가 더 떨어지게 돼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뇌졸중은 한쪽이 마비가 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강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완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비돼서 이완이 돼서 이 팔뼈가 잡아줄 수 있는 승모근이 없으니까 여기가 갭이 벌어져요. 네. 아탈보다는 거의 탈구에 약간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건강한 일반인이니까 아탈구가 안 되게 얘가 항상 계속 붙여주고 네. 그러니까 팔의 효율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목이나 이런 데 어깨도 항상 이 빳빳한 밧줄이 이제 조금 계속 팽팽하니까 당겨지는 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게 내가 목의 가동범위나 이런 게 긍정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어깨가 실제 보기에는 이쪽이 더 높아 보여도 얘를 내리려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올리려는 방향으로 계속 날개뼈를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 날개뼈 스트레칭 겸 이렇게 이제 날개뼈 움직이는 연습을 운동을 바로 해볼 텐데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이제 팔꿈치를 접어준 상태에서 지금 날개뼈 세 점 있었잖아요. 이 아래 점이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쭉 팔꿈치가 쓱 요런 느낌으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가동 범위를 끝까지 갈 필요 없고 내가 천천히 편하게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한번 쭉 뻗어내볼게요. 그러면 얘는 앞쪽까지 나오고 네. 이 뒷꼭지점은 이렇게 이동해서 네. 살짝 여기가 뻐근하면 이렇게 근데 여기가 힘이 들어가면 X. 네. 오케이. 다시 쭉 뻗어서 여기가 살짝 힘들어가는 것 같으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강한 운동이 아니니까 네. 살짝 자극 정도만 해요. 셋. 그렇죠. 이렇게. 네. 강한 운동도 아니고 뭐 크게 조절이 어려운 운동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쑥쑥 이렇게 조금 스피드 있게 5개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잠깐 또 릴렉스 하시고. 그러니까는 여기 아까 우리 앉아서 이제 일하실 때 뻐근할 때 하나의 루틴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날개뼈가 내가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더 이렇게 될 테니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날개뼈를 조금 붙여주는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통증 관리에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동 범위 보니까 약간 돌리거나 이럴 때 잡아주는 그런 텐션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반대쪽은 좀 덜할 테지만 네. 이쪽도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아까 그 잠깐 촉진을 했을 때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운동 양쪽 둘 다 네. 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운동으로서 약간 강도를 더 높인다면은 네. 발을 이제 이 앞에다가 살짝 지지하게끔 약간 체중을 더 앞쪽으로 실어주시고 그래서 상체를 약간 기울여서
이 상태로 만드셔서 네. 똑같이 날개뼈를 이제 팔꿈치를 펴서 쭉 날개뼈가 빠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얘가 돌지 않고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보면 여기 약간 텐션 오면 끝. 그 살짝 여기 지금 근육이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가 끝인 거죠. 다시 내렸다가 그래서 이 뼈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요렇게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작은 느낌은 끝. 네. 다시 해보시고 그래서 양팔을 이번에 동시에 같이 해볼까요? 쭉 뻗어줬다가 해서 등에 잡으면 끝. 네? 그래서 승모근이라는 게 사실 엄청 큰 근육인데 여기 지금 느껴지는 것도 승모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승모근이 이렇게 큰 근육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밧줄만 팽팽하게 하는 거를 여기는 좀 공간을 더 만들어주고 여기를 조금 자극해서 이 날개뼈가 위치가 바뀌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가지고 보시고 한 자세에서 오래 고정해서 조금 힘 많이 들었던 애들이 약간 말하자면 연차 여기는 이제 약간 연차 중이었던 얘기랑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그래서 큰 근육 운동이 아니니까 아무튼 좀 뻐근하게 약간 이 정도 다른데 자극 거의 없이 여기 느낌만 하나 더 오케이 내려보시고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날개뼈 주위에 있는 데를 좀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날개뼈 운동 하나 간단하게 해봤고 네. 아까 우리 또 이제 이 좌우 축구를 말고 이 신전 그다음에 굴곡했을 때의 패턴이 여기서는 아마 안 보였을 텐데 뒤로 이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 앞으로 여기 이제 퍼킹 포인트가 이렇게 네. 되면서 처음에 가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뒤로 갈 때는 이 앞에 있는 머슬이 늘어날 때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약간 가다가 더 뒤로 갈 때 포커스 약간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약간 목을 전반적으로 이 앞에 있는 머슬의 스트렝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젖히는 동작에 대한 어떤 인지 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동범위 한번 봐서 그 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거를 약간 날개뼈로 오늘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목 자체에 불곡신전에 제한이 있는 거는 이제 한번 신전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레발기기 자세라고 하는 자세를 해드리려고 위해서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서 목에 힘을 쭉 한번 풀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목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튀어나온 뼈가 목뼈의 끝이십니다. 네. 그리고 쭉 이완됐을 때 이 지점이 목뼈의 또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자세만 봐도 약간 텐션이 굉장히 높아서 완전히 이완이 안 되고 살짝 약간 당겨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그냥 쭉 빼신 상태. 자, 그래서 지금 죄송해요. 여기랑 여기를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아까 목 처음에 들었던 위치 네. 그 위치까지 다시 복귀를 할 건데 여기를 우리가 접어서 쓰려고 만든단 말이죠. 그냥 한번 평소대로 이제 보이치 복귀 하시면 여기가 짧아지면서 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간 지점까지 왔을 때 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 빼시면 자연스럽게 지금 턱이 살짝 닫혀 있잖아요. 네. 이 닫힌 거를 유지하고 요 길이가 안 짧아지게 여기만 당겨서 목을 제 위치로 복귀시켜 볼게요. 이때 여기 계속 길게 만들어서 여기만 당겨서 와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은 턱이 살짝 닫혀 있는 위치잖아요. 네. 요렇게 이제 오셔야 돼요. 다시 처음에 툭 풀었다가 이 위치까지 고정이십니다. 여기 안 짧아지고 여기만 당겨 올게요. 그렇죠. 오, 감각 잘 느끼시는데요? 잘하셨고, 다시 이완. 지금 요거 하시는 거를 30개가 필요가 없이 이제 반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약간 기본적인 노말 스트레스입니다. 셋. 자, 지금 이제 개수를 할 텐데 감각 잘 하시니까 피로도가 느껴지는 스타일이에요. 갑니다. 좋아요. 5. 이완
이번도 근데 끝까지. 그렇죠. 6. 약간 들리나 말라. 7. 좋아요. 8. 피로도가 조금 느껴지면 끝입니다. 8. 9. 10. 하나. 오, 근육질을 너무 잘 치네요. 2. 3. 4. 5. 6. 근데 이번도 끝까지. 이번도 그렇죠. 7. 8. 9. 약간 이제 턱이 살짝 웨이브 하는데 웨이브 안 되게 그렇죠 하고 다친 채로 돌아올게요. 2.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퀄리티로는 여기 해야지. 네. 잠깐 휴식.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 얘기하신 피로도가 온다 그래야 되나? 약간 살짝 찌고 네. 약간 하나 말라 그렇죠. 이게 뭐지? 그래서 요 목의 신전근인데 네. 큰 척추 신전근 아니고 목 안에 있는 이제 신전 근육이 있잖아요. 드는 근육. 요 근육이 방금 동작을 사실은 우리가 중간까지만 했는데 네. 중간에서 이제 더 신전하는 것까지의 범위를 포함해서 네. 30개가 이제 필요도 없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1차적인 근력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의 신전 근육이 없으면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다 앞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목이 앞으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무게가 떨어지는 거를 이 신전 근육이 못했을 때 더 빨리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전 근육을 이렇게 30개를 지금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네. 중간까지 했는데 이제 더 조절을 잘하면 나중에는 이게 끝범위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30개가 필요도가 없는 게 이제 1차적인 근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아까 우리 실제 검사에서는 여기가 훅 떨어지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머슬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천장 보고 머리 이쪽도 쭉 누워보시겠습니다. 위로 조금만 올라와 보시고 아마 필라테스를 하셨으니까 딥 넥플렉서라고 하는 이목 근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턱 안에 있는 목 근육이고 딥 넥플렉서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목의 그 굴곡 근육 요 앞쪽에 있는 큰 머슬이. 그래서 순서가 얘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쓰는 게 이제 순서입니다. 마치 이제 속옷 입고 바지 입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순서가 조금 목에 통증이 오래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고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큰 근육이 움직임 근육인데 고정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움직임 역할을 하는데 고정하는 역할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딥레플렉서를 쓸 때에는 이 턱 안에 있는 부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요런 데랑 요런 데가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거를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힘 빼고 계세요. 지금 요 위치였다면 요 정도 움직이시는 거죠. 지금 정도의 스피드와 진폭. 그러면 잘 느껴보시면 여기가 약간 늘어나요. 살짝 늘어나요. 길어지는 느낌이 맞아요. 길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통증이랑 아까 두통이나 이런 게 재현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은 민감도가 높아서 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이 정도쯤. 이거는 선생님이 해주신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감각을 느껴보시라고. 네. 요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셀프로 해볼 텐데 제가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에 손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셀프로 하실 때 여기에 힘들어 가시면 안 되고 턱을 당길 때 여기를 꾹 누르시면 안 된다. 아까 느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힘들어. 네, 그렇죠. 여기 힘들어. 여기 힘들어오면은 우리가 속옷을 입기 전에 약간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뒤로 당기면서 이렇게 해주셨던 거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라고 한 건 같아요. 흔들고 계시고 제가 한번 다시 네.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아주 되게 작고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인데 네. 방금 스타트는 좋았는데 시작하자마자 힘든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훅 당겨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운전으로 따지면 엑셀을 천천히 밟잖아요. 네. 근데 훅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훅 하는 순간 힘들어요. 여기에 있는 모습이 다 수축 안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수축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힘 많이 안 드시고 살짝 당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세고 다시 돌아오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좋아요. 여기까지. 딱 내 맥스 지금 포인트 할 수 있는 힘 빼시고. 그래서 되게 작고 힘이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한 100개, 200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그 감각 잘 느끼시는 편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힘이 많이 안 들어오고 네. 여기도 제가 턱을 당기시면서 압박되지 않아요. 약간 힘 들어올라가요. 네. 해모. 요 정도. 그렇죠. 둘. 그렇죠. 이 힘을 안 주고 이걸 하는 게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 왜냐면 내가 이 동작을 할 때 오랫동안 여기를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어려운 거죠. 방금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한테 갑자기 왼손으로 운동을 하고 하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잘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조절, 감각에 대한 조절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아요. 여기랑 여기 힘 많이 안 들고 다질 수 있죠? 네. 거기서 위치 고정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턱을 잘 닫은 거를 제일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머리의 이 부분을 1cm 떼보십니다. 턱이 안 들리게 1cm 업 하고 버티기. 최대 추스 잴게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1cm 다운. 요게 이제 남성 평균 40초 정도를 이제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로도 없게 네. 버티는 건 아니고 네. 턱이 들리거나 네.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되거나 아니면 바닥에 터치하거나 하면은 끝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처음 시도하신 거라 동작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빨리 끝나고 네. 요걸 이제 2번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없이 살짝 꺾기.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1cm 업 버티기. 여기까지 조금 이제 쉐이킹이 많이 돼가지고 한 16초 정도. 네. 되게 특이하다. 뭐 그런 전혀 안 해요. 저안 해보신 거니까. 네네. 근데 이 지금 아까 신전 근육이랑 이 앞에 있는 머슬이랑 네. 요 근력의 셋 포인트를 아까 우리가 재보겠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아까 30개였나요? 요거는 한 40초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이 포인트가 근력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네. 조금 이제 목의 어떤 뻐근함이나 통증 비중이 혹은 이제 재발 확률이 조금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요 두 포인트랑 어떤 목의 그 아까 위치 감각 있잖아요. 코어랑 이런 데가 안 삐뚤고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충족이 되면은 좀 더 편안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동으로는 한 10초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안 쓰시고 살짝 그렇죠. 거기서 이제 턱 당기면서 업 여기까지 많이 안 하시고 뒷목도 길게 그렇죠. 여기서 버티세요. 10, 9, 8, 7, 6, 5, 4, 3, 2, 1 마시고 품 걸린 사람. 처음처럼 이제 일어나 보시고 저 제가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 범위, 그 다음에 움직임은 어떤 퀄리티로 하시나, 그 다음에 근력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받고 평가해 보니까 그래도 모터 그 움직임을 감각 조절하시는 능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시간에 사실 요 감각 연습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도 감각을 잘 이해하시거든요. 저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네, 그 되게 아마 꾸준히 뭐 필라테스나 이런 그 안쪽에 있는 어떤 느낌을 이제 감지하는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았어요. 네. 잘 찾았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았습니다. 근력 포인트가 필요해요. 네. 이거는 이제 꾸준히 늘려가서 아까 우리 이 신전 근육 30분, 네. 그 다음에 이 당겨서 버티는 거 40초를 이제 만들어줘서 이 양쪽의 머슬의 근력을 통과해서 이 비율, 신전 근육과 이 앞에 당기는 근육의 비율이 좀 좋아지면 약간 목의 통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날개뼈를 우리가 너무 스트레칭할 때 이렇게 내리려고 스트레칭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아까 오히려 날개가 이렇게 쭉 뻗어서 등 중간에 있는 약간 중간 승모, 아래 승모근의 자극도를 통해서 날개뼈 위치를 조금 바꾸는.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촬영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혹시 궁금하신 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